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스파크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파크 스트리밍은 시간 단위로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 시간을 정하면 시간 단위로 이렇게 RDD를 연속해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만든다고 해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D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스트림 데이터가 생기는데 그거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RDD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본 뭐 단어 개수를 세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단어 개수를 세는 범위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각각의 개별 RDD가 하나의 범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스파크가 한번 발생했고 또 다른 여기 RDD에서는 또 다른 스파크가 한번 발생했고 뭐 그레이트가 한번 발생했고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단어 개수를 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뭐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단어 개수,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파크가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RDD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연속된 RDD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은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살펴볼 RDD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윈도우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시간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어 발생 횟수에서도 우리가 뭐 2초별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각 2초 간격으로 발생한 RDD별로 발생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 30분 동안 모아서 최근 30분 동안 발생한 단어들이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자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했던 것처럼 실검 순위, 실검이라는 건 최근 30분 동안 아니면 또는 뭐 최근 1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시간 범위 동안에 발생한 단어 개수 또는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수 해서 이제 실검 순위를 1, 2, 3, 4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나아가서 어떤 뭐 쇼핑몰에서는 최근 1시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 뭐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뭐냐, 아니면 뭐 오늘 가장 물건을 많이 산 주요 고객이 누구냐, 아니면 뭐 최근 1시간 동안 가장 거래를 활발하게 한 고객이 누구냐 등과 같이 어떤 시간 범위를 정해놔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시간 범위를 윈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스트리밍 컨텍스트에서 스파크 컨텍스트 하고는 이 시간을 정해주죠. 그러면 이 시간이 이제 RDD가 만들어지는 시간 범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시간 범위를 2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2초 간격으로 이렇게 RDD가 한 개씩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2초 간격으로 뭐 단어의 발생 빈도 같은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0분이면 몇 초죠? 곱하면 1800초가 되겠죠. 1800초 동안 단어의 발생 빈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윈도우를
1800초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2초 간격이니까 900개의 RDD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900개의 RDD, 첫 번째부터 맨 마지막 900번 RDD를 하나를 모아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단어의 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경우에 우리가 윈도우의 크기를 1800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의 크기를 정할 때는 이렇게 윈도우의 크기도 같이 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뭘 정해야 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슬라이딩, 이 윈도우가 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단위를 이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1800초 동안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1800초 기다렸다가 또 1800초 동안 윈도우를 만들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윈도우를 1800초 동안에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RDD가 2초 간격으로 생기는 거죠. RDD가 2초 간격으로 생기니까 윈도우는 2초 간격으로 이렇게 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초 지나면 또 뭘 하는 거죠? 또 1800초 동안에 이 윈도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밀어가는 거를 슬라이드 인터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인터벌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예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윈도우의 설정 배수가 윈도우의 설정 기간 단위가 지금 2초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3개씩 하면 뭐 실습을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6초 간격으로 이렇게 윈도우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워드 카운트는 6초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는 6초 단위로 이번 6초 다 계산하고 이번 6초 동안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6초 지나서 또 다음 6초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4초 지나서 다시 6초를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가장 더 어떻게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2초 지나서 또 다음 6초를 계산을 하고 2초 지나서 다음 6초 3개를 계산하고 또 2초 지나서 다음 6초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슬라이드 인터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인터벌이라는 거는 윈도우를 얼마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갈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RDD가 만들어지는 시간 단위를 스파크 스트리밍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의 크기나 윈도우를 슬라이드하는 밀어가는 시간 단위 둘 다 뭐의 배수가 돼야 됩니까? 이 RDD가 만들어지는 기본 RDD가 만들어지는 시간 단위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2초 단위로 RDD가 만들어지는데 윈도우를 예를 들면 7초 단위로 이걸 만든다. 그러면 윈도우 사이즈를 7초로 만들면 2초 해서 3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7초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반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초 단위로 만들 때는 뭐 예를 들면 2초의 배수 윈도우의 사이즈를 6초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또는 뭐 8초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RDD가 만들어지는 D스트림이 만들어지는 시간 단위의 배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인터벌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밀어가는 범위 또한
2초 단위로 만들어지면 요 그러니까 RDD의 D스트림의 RDD의 단위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가야지 2초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3초에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띄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윈도우를 밀어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D스트림에서 RDD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의 배수로 이제 설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윈도우 오퍼레이션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명령어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해서 이제 윈도우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합산을 하는 계산들이 있었죠. 카운트라든지 카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리듀스가 있었고 또는 리듀스 바이 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카운트 바이 밸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 다음에다가 이 작업이 윈도우 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엔드 윈도우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educe by key and window를 한다 그러면 reduce by key를 하는 그 합산을 하는 함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밀어가는 슬라이드하는 슬라이드 간격이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면 이전에 그 RDD는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전에 RDD가 빠져나갈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빼느냐 하는 거를 인버스 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함수를 뭐 정의 안 해주면 이 reduce by key 하는 함수로부터 추론해서 알아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인버스 함수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reduce by key 해서 RDD 각각에 있는 값이 키가 같은 값이 V1하고 V2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V1 더하기 V2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만약 이제 그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가서 어떤 단어가 빠졌잖아요. 그럼 빠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V1하고 V2가 있으면 빠졌으니까 V1 빼기 V2를 해라고 지정해 주는 것, 요 아래에 지정해 주는 이게 인버스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작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모든 그 작업에서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 작업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드 카운터 예제에서는 reduce by key였는데 그것을 reduce by key and window로 해가지고 뒤에 부분만 and window만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 기간이 듀레이션이 얼마이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듀레이션 오른쪽으로 밀어가는 그 시간 단위가 얼마이냐 예를 들면 RDD가 스트리밍 컨텍스트가 20초로 간격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으면 윈도우 듀레이션은 60초로 하고 슬라이드 듀레이션은 20초로 그러니까 20초마다 한 개씩 만들어지면서 계산은 뭐로 하는 거죠? 이전에 만들어진 3개의 윈도우를 3개의 RDD를 같이 합쳐서 지금 20초에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이 3개를 묶어서 우리가 reduce by key 해가지고 단어 발생 빈도를 세고 난데 그 다음은 슬라이드는 요 20초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만들어지면 윈도우를 요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를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 윈도우를 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 RDD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 단위 20초 단위별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reduce by key 하는 거는 V1하고 V2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V1 플러스 V2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뭐가 빠진 거죠? 갔으면 얘가 빠졌잖아요. 그럼 얘가 빠졌으면 요 빠진 RDD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원래 reduce by key에서 합쳐져 있는 계산에서 V1 빼기 V2 그러니까 빼라는 거죠. 감산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윈도우 작업을 하려면 뭐죠? 이제 합산을 새로운 걸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걸 빼고 하려면 각 개별 RDD가 생기면 그 RDD별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작업해 놓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전에 어떤 윈도우 단위에서 이런 윈도우 단위에서 작업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저장해 놓는 곳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체크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파크 스트림 컨텍스트점에서 체크 포인트 함수를 사용해서 그 계산된 값이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작업을 하려면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산 작업 뭐 reduce by key나 reduce나 아니면 뭐 count by value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운트라든지 이런 합산 작업을 윈도우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reduce by key and window라는 이제 윈도우 작업을 하는 데이터 변환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윈도우별로 계산된 값을 저장해 둬야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듀레이션에 따라서 윈도우가 이동을 하면 이걸 처음부터 따로 또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전에 계산했던 것 중에서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전 게 하나 빠져나간 거죠. 그럼 하나 들어온 거 계산을 해주고 빠져나간 거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갱신을 하면은 훨씬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계산했던 값을 저장해 두는 곳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스트림의 윈도우 작업은 개념적으로는 훨씬 깔끔하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D스트림보다 굉장히 아주 멋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입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변경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있는 두 라인만 변경을 해서 우리가 윈도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D스트림의 윈도우 작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그 프로그래밍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